내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들 그야말로 건강의 적신호, 경고등이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상 신호로 또 어떤 걸 의심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호흡 가쁨과 땀이에요. 그것은 이것의 이상 신호일 수 있다. 정답 뭘까요? 심근경색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심근경색하면 보통 가슴이 쥐어 짜는 그렇지. 듯한 통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호흡 가쁨, 특히 이 땀은 좀 예상 밖이에요. 네, 사실 심근경색증은 코로나 바이러스 보다가 오히려 더 위험한 병이죠.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뭐냐면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이 조이거나 아픈 증상인데요. 전체 환자분들 중에 한 30%는 그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호흡 가쁨, 땀, 특히 식은땀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너무 아프기 때문에 숨을 쉽게 쉴 수가 없기 때문에 호흡 가쁨이 생기고 네. 식은땀은 몸이 너무 아프니까 우리가 아. 보통 어디 편찮을 때 많이 흘리는 것처럼 많이 나는 것이고요. 실제 진찰을 해보면 네. 속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상당히 많이 흘리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남녀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심장이 아픈 부위 통증과 식은땀이 조금 더 많고요. 겨드랑이 안쪽이나 턱까지 아픈 경우가 더 많은데 여성분들은 특히 이 출산을 하신 그 연세 드신 어른들은 심장의 위치 자체가 조금 아래로 내려옵니다. 어머. 내려오다 보니까 위장관과 약간 겹치기 때문에 속이 쓰리다, 메스껍다, 호흡이 좀 가쁘다라고 하는 조금 비특이적인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확실히 여성분들은 남성들보다는 오묘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응급실에 오셨을 때도 연세 드신 그 여성분들이 나는 속이 답답해서 와서라고 했을 네. 때 간혹 그 진단이 늦어져서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호흡 가쁨이나 예를 들면 뭐 식은땀 또는 어지럼증, 실신 같은 이런 증상들이 나왔을 때 설마 이게 심근경색 이렇게 안심하셨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 빨리 응급실에 오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진짜 말씀처럼 심근경색 굉장히 위험한 병인 것 같은데 조금만 늦어도 그러니까요. 사망률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해 주셨던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는 게 좋겠죠, 교수님? 네. 그 심근경색증이 얼마나 위험한 병이냐면 제가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만약에 응급실에서 저한테 심근경색 환자가 왔습니다라고 연락이 오면 네.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바로 가야 아, 됩니다. 생방송 도중에 네. 그렇죠. 사람 네.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왜냐하면은 네, 심근경색증은 모든 질환 중에 가장 응급을 요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왜 심근경색증이 무섭냐 하면 전체 심장마비 급사 환자의 약 한 70% 또는 80%가 심근경색증이고요. 그 환자분들 중에 한 3분의 1은 병원에 오시기 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유, 어떡해요. 어머. 그래서 엄청 무섭죠.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119에 연결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가까운 병원에 빨리 들어가시면 되고요. 워낙에 이게 시간이 딜레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자, 증상이 생기고 병원까지 적어도 90분 안에 가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고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마 심근경색증으로 응급실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로 의료진들이 주는 약이 바로 아스피린 같은 항혈전제인데요. 네. 평상시에 아스피린을 드시거나 아니면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아스피린 같은 것들을 빨리 씹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제 주변에서 쓰러지셨는데 아스피린을 이렇게 정신 없는 분에게 옆에서 이렇게 먹여드리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아주 좋은 질문 주셨고요. 네. 실제로 의식이 없을 때는 물이나 이런 약재 등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서 강조를 주시다 보면 그것 네. 때문에 오히려 이 기도 흡인이 돼서 오히려 호흡 곤란이 돼서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의식이 없을 때는 환자분을 똑바로 눕히신 상태에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셔서 기도만 호흡하시고 뭐 예를 들면 심장마비라고 한다 그러면 배우셨던 심폐소생술을 하신다거나 네. 아니면 가까운 119 또는 자동 제세동기라고 하는 AED라고 하는 기계가 네. 있습니다. 그걸 좀 활용하시면 응급 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심혈관 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생사를 가르는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증상도 잘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상 적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눈썹의 빠짐은 이것의 이상 신호일 수 있다. 탈모 아닐까 싶은데 정답 뭘까요?
갑상선 저하증 이거 굉장히 의외예요, 김기능 교수님. 네. 보통 이제 나이 드셔서 그냥 뭐 눈썹 빠지고 탈모 되니까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실 수 있는데 네. 이 이제 탈모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갑상선 질환이 되겠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항진증이 오셔도 탈모 현상이 생기실 수가 있고 저하증이 생겨도 이게 탈모 현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제 저하증일 때 저하증은 대개 이제 뭐 체중이 는다든지 피로 부기, 뭐 추위를 탄다, 뭐 기억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신진대사가 다운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징적으로 바깥쪽 3분의 1의 눈썹이 빠지는 경우에는 특히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바깥쪽. 모든 환자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 저하증을 의심하는 그런 증상과 함께 눈썹이 빠지시면 그냥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갑상선 기능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저희 어머니께 너무 죄송한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어머니가 얼마 전에 눈썹이 자꾸 빠진다 하셔가지고 그러면 눈썹 문신을 해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굉장히 죄송해지는 게 지금 갑자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가지고 네 눈썹 문신했는지 확인하고 빨리 병원을 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그런 눈의 이상 신호들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몇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사진을 먼저 보시면요. 예, 보이시죠? 네. 예, 눈에 이제 빨갛게 충혈이 되시는 네. 게 보이실 거예요. 뭐 흔히 있으셔서 이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다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잠깐 감염이 되거나 해도 빨갛게 되실 수가 있고, 피곤하기도 하고. 뭐 기침을 세게 해도 안압이 올라가면서 핏줄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 자꾸 이렇게 빨간 점으로 충혈이 되거나 출혈이 되는 게 반복이 된다고 하시면은 한 번쯤 안압 측정하고 혈압 측정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증상이 없는 병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혈압이 과도하게 높아서 그렇게 충혈, 출혈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자꾸 반복이 되시면 반드시 안압과 혈압을 측정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너무 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는 저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충혈이 생겼다 없어지는 경우는 크게 걱정하실 게 사실 없고요. 시야가 이게 가리거나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충혈에 대해서는 너무 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반복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기시면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그리고 다른 또 네, 이상 신호 다음 사진을 있죠. 보시면 무슨 어디가 태도가 이상하신지 있어? 아시겠어요? 우리 친절하게 해서 네. 써놨습니다만. 하얀 환이 있네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걸 이제 노인환, 이게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보이시는 건데 정상적으로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지방이 요 눈 검은 동자 주위로 이렇게 침착이 되면서 하얗게 보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 크게 걱정하실 건 없는데 단 이게 이제 노인환인데 이게 젊은 환자분, 그러니까 환자분이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젊은 남자라든지 여자들한테도 이런 현상이 보인다고 한다면 혹시나 내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지는 않는지 대개는 이제 가족성으로 그 유전성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집안에 갑자기 급사, 우리 이종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심장마비라든지 중풍 이런 걸로 해서 급사하셨던 분들, 특히나 젊은 나이에 그렇게 급사하셨던 가족력이 있다고 하신다 그러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한 번씩 콜레스테롤 검사를 하셔서 높지는 않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겠네요. 그러니까 네. 부모님이랑 얘기할 때 할 말만 하지 말고 그 눈썹이랑 눈동자 잘 살펴봐 그러니까요. 드려야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내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 그 다음 한번 알아볼게요. 눈과 입 건조는 이것의 이상 신호일 수 있다. 요거는 정답 공개 전에 황인선 씨, 뭘 것 같으세요? 네,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가 3년 차는 아니지만 예. 3개월 접어들고 3개월 차. 숫자 비슷하니까. 네, 정답을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당뇨병. 당뇨병 아닌가요? 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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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싸한데 맞을지 정답 확인합니다. 자, 눈과 입 건조 관절염의 이상 신호일 수 있다. 서당계가 잘못 짚었네. 예. 아유, 근데 뭐 저도 서당계 노릇을 하고 있지만 저도 당뇨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의외입니다. 어떻게 관절염일까요? 네, 물론 이제 당뇨병도 네. 목이 마른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기 때문에 입마름 증상과는 연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입마름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대략 통계를 보면 한 20에서 40% 정도가 입마름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흔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입마름증과 더불어서 그 안구 건조 증상, 그러니까 눈이 건조해서 생기는 증상들, 예를 들어서 뭐 가렵다든지 이물감이 생긴다든지 또 자결감이 생긴다든지 뭐 눈부심 증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는 한 번쯤 그러니까 눈물 분비하는 기능이나 침을 분비하는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이때는 한 쇼그렌 증후군이 아닌가도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쇼그렌 증후군 이 단어도 굉장히 생소하고요. 그러네요. 아까 전에 정답은 관절염이었거든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쇼그렌 증후군은 이제 우리 몸에 그 각종 분비샘, 즉 눈물을 분비하는 눈물샘, 침샘, 그 외에 이제 점막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분비 기능을 맡고 있는 외분비샘의 어떤 그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서 그러한 분비샘의 기능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이 같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뭐 안구 건조 증상, 입마름증, 그리고 여러 가지 호흡기계 증상들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다만 이들 환자들이 이제 주로 중년 여성에서 흔히 발생을 하는데 이 중에서 한 반 정도에서 네. 이 관절염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아. 50% 정도에서 관절염의 증상, 실제로 관절염이 생기고요. 그 이외에도 다른 이제 자가면역 질환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그 이외의 자가면역 질환들에서도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 이 쇼그렌 증후군이 병합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마름증, 그다음에 안구 건조 증상, 그 외에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면서 네. 관절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진찰을 반드시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반대로 관절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쇼그렌은 아니지만 네. 동반되는 증상이 함께한다면 쇼그렌도 한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상신호 한번 볼까요? 손톱의 깨짐은 이것의 이상신호일 수 있다. 정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의 이상신호일 수 있다. 이것도 의외네요. 네. 보통 이제 손톱이 깨지시는 게 이제 젊은 여성분하고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 여성분에서 많이 보이는 현상인데요. 되게 이제 폐경 전에 젊은 분들은 되게 이제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철분이 부족하다든지, 뭐 비오틴, 비타민 B7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이제 갑상선 질환 때문에 손톱이 깨지는 그런 경우가 흔하게 보실 수가 있지만, 나이가 드신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소화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칼슘 섭취라든지 단백질 섭취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서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같이 올 수 있거든요. 우리 손톱의 구조라고 하는 게 이제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차지하고 있는 게 한 80에서 90%이기 때문에 결국 칼슘이라든지 단백질의 부족으로 인해서 손톱이 잘 깨지는 분들은 뼈의 건강에도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골고루 음식, 그러니까 뭐 칼슘, 그다음에 뭐 비타민 B7, 뭐 철분, 그다음에 단백질 이런 것들 다 골고루 생각해 본다 그러면 뭐 계란이라든지 우리가 뭐 콩두부, 그러니까 고단백질 식품이라고 말씀드리는 거 하고 견과류들을 충분히 챙긴다고 하시면 이런 증상들도 좀 예방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손톱이 의외로 좀 우리의 건강 상태를 좀 잘 알려주는 것 같은데 평상시에 저희가 막 손톱을 확인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거 TV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손톱을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손톱을 보면 또 건강 신호 어떤 걸 또 알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그래서 오늘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네. 네,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패였다. 뭐가 이상하신지 아시겠어요? 푹 웅툭 들어갔어요. 패였잖아요. 네, 저기가.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숟가락 모양의 손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빈혈,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인 그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잘 보이는 그런 현상이 되겠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심장병이라든지 갑상선 질환 때문에 이렇게 손톱에 변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 손톱이 좀 모양이 이상하다 그러시면 꼭 빈혈 철분 부족 검사라든지 갑상선 호르몬 검사는 꼭 한 번쯤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그리고요. 볼까요? 네. 어머, 이건 뭐예요? 예,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매니큐어를 발라서 뭐 반질반질 그렇게 되는 게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기름, 그러니까 천둥 같은 걸 발라서 그러니까 반질반질반질한 그런 느낌인데요. 보기는 좋은데. 예, 보기는 좋지만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호르몬의 이상,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든지 갑상선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호르몬의 이상 그리고 또 혈당이 너무 올라가 당뇨병인 그런 환자들에서 이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바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반질반질하지라고 하실 때는 한 번쯤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이는 게 조금 이제 무서운 얘기인데 줄무늬인가? 네, 아까 다음 봤던 예, 거. 예. 사진이 지금 좀 아까 잘못 전에 나오고 손톱 있는데요. 가운데 그다음 줄무늬가 가운데 네, 이렇게 여기 까만 보시면 줄무늬가 있네요. 우리가 보통 네. 이제 부딪혀서 이렇게 멍드는 게 그런 건 사진이 아니고요. 그런 게 멍든 게 아닌데 이렇게 검은색의 줄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혹시나 손톱 밑에 어떤 피부암인 그런 그 흑색종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곧바로 피부과 선생님을 만나셔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